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문화에 대한 평론을 하겠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 공중파 그 뮤직 방송을 하는데 뉴진스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걸그룹이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그 연주를 하는데 그 애플의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PL이라는 게 방송에 있는데 이거는 PPL이냐 이건 노골적인 광고지. 이것도 세계적인 그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정 제품을 사용하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공중파에서 그것도 광고가 아니고 음악 방송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근데 이 뭐 제가 뉴진스를 공격하려고 지금 이걸 녹화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우리 아이돌 문화, 팬덤 그리고 소비 문화 그리고 광고 이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과거에도 연예인들이 있었죠. 수십 년 전에도. 그 노래를 불러서 그 음반을 팔고 그 성공 가능성도 희박했고 또 돈을 벌어도 그렇게 큰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많은 돈이 아니라 그 특급 스타들이 되면은 그 되는 게 물론 어렵지만 같이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탑 가수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스포츠맨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버는 돈의 액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게 그건 뭐예요? 매스미디어 때문이죠.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상품 구매력에 도움을 주는 PPL이든 직접 광고거든 CF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국이 드라마나 어떤 스포츠를 방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히트를 치면 어떤 예능 프로가 히트를 치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모델이 돼서 광고가 돼서 노골적으로 드라마 하면서 바로 중간에 주인공이 어떤 제품을 화장품이든 뭐 맥주든 뭐든이나 판매하는 거를 그냥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드라마 그냥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쭉 했었지. 끝나고도 노골적이라 그래가지고 드라마 방송이 한 시간 끝났어도 그 주인공이 바로 어떤 광고를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중간중간에 잘라서 그 주인공들이 광고를 해요. 몸의 매력이 강조되는 시대죠. 그래서 지금 그렇잖아요. 결혼 조건은 딱 두 가지다. 이쁘냐, 잘생겼냐,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몸의 매력 플러스 돈. 그러니까 인격, 인간관계, 종교, 세계관, 가치관 뭐 이런 건 진짜 뭐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지.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쁘게 잘생기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래? 성형 천국이라 그래. 그렇게 아이돌 닮은 대로 수술을 잘하는 강남에 이제 몰려 있대요. 물론 성형수술 자체를 제가 또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성형수술은 그 원래 목적은 굉장히 큰 거죠. 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뭐 선천적인 뭐 여기 불구가 있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할 때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외모인데 그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시술을 한다는 거는 큰 의학의 발달의 혜택이죠. 좋은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 화상을 치료해서 뭐 흉한 상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성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닮게, 그러니까 이쁘게 더 멋있게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이잖아요. 성형외과에 그런 환자들보다. 그런 건 심지어는 뭐 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부자들이 꿈이 한국에 가서 성형 관광이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인간의 매력이 아름다움이 외모로 치환돼서 돈의 액수로 또 바뀌는 거죠.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축제 이번에 끝난 뭐 잼버리 이런 것도 보면 결국 기승전 아이돌 공연이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옛날 얘기하는 사람이 꼰대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좋은 것들, 나쁜 거를 계승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야죠. 옛날 거는 모두 다 버리면 뭐 옛날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을 했으면 지금은 다 부모를 업신여겨야 현대 사회인가요? 그건 아닌 것처럼 학생들끼리 모여서 뭐 연극을 하든 개그를 하든 노래 어떤 자작곡을 발표해서 시상을 하든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그 학생 회비와 대학 보조금으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뭐 창작
가요제에서 1등한 사람한테 상금도 주고 또 뭐 패션쇼를 한다든지 뭐 문학적인 백일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는 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학생들이 모여서 뭘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거 잘 안 되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취직 준비하고 학원 놀거나 PC방 가서 게임하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결국은 아들들 조카들한테 물어봐도 그 대학 축제 성공 여부는 가장 인기 있는 유명 가수를 걸그룹이든 보이그룹 포함해가지고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특급 가수들 한 곡, 두 곡 부르는데 1,000만 원부터 시작한대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저는 그게 모르겠어요. 이걸 말하면 이제 꼰대라고 하겠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유튜브에 수없이 많고 방송만 틀면은 나오고 음악 전문 케이블도 많고 또 이 다운받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맨날 그걸 살면서 또 그걸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에 물론 실제로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몇 천만 원을 한 가수한테 써야 되고 그것도 경쟁적으로 하니까 돈이 모자르거나 혹은 대학의 지명도 모르겠어요. 매니저들이 뭘 따라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못 부르는 대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학에는 사람이 적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대학에는 누가 나온대, 이 대학에는 누가 나온대. 근데 이 잼버리도 여러 문제가 많았는데 이걸 수습하는 제일 좋은 방안은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 BTS나 뉴진스가 나오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불러가지고 다시 BTS 공연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오니 그럴 거면은 병역 면제를 해주지. 응? 병역 면제는 안 해주고 뿔뿔이 팀 해체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라가 필요할 때는 불러가지고 공연하라고. 그래서 막 팬들이 또 반대가 일어나니까 그럼 BTS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대신 인기 있는 뉴진스와 뭐 있지 뭐 이런 유명한 그룹들이 나와도 좋아할 테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돌도 사실은 이게 하늘의 별 따기고 연습생 뭐 10살부터 들어가서 5년에서 길게는 막 10년 동안 연습생으로 그 통제 받으면서 그걸 살아가는 아이들 그 중에 모두 데뷔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좌절감 인생에 많은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올인을 해서 살아왔던 아이들 생각에는 자기가 나고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반면에 자기 친구들은 저렇게 환호를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한다는 게 참 K 콘텐츠, K 문화 강국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인가?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게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별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거보다 그거를 되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보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진이라도 크게 걸어놓고 계속 좋아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는 운동 안 하고 쳐다보고 남이 운동 잘하는 거 쳐다보고 그 사람들한테 수백억을 주고 우리 대학인데 우리 문화는 없고 우리가 하는 건 없고 다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쳐다보고 끝나고 다 술 먹고 그렇게 돼버린 사회의 이 대중문화의 이런 몸에 대한과 소비문화와 광고가 다 연결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황폐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외로움. 과거보다 첨단 제품을 다 들고 다니고 근데 핸드폰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한테 연결하는 그런 미디어잖아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고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하는 건데 모두 다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친구가 외로울 때, 죽고 싶을 때 부르는 친구가, 부르고 싶은 친구가, 만나고 싶은 친구가 없다. 심지어 연인들도 각자 핸드폰 보고 각자 할 일을 하는 문화가 이제 현대의 이런 데이트에 많은 모습들인 것처럼, 결혼을 해도 외롭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가난하게 느껴지고, 삶이 참 여러 가지 지표들로 보면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용됐다라는 말이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소득과 이런 첨단의 제품들과 먹거리와 사회 시스템, 배달 이런 거, 택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집 앞에 딱 갖다 주니 사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지고 좋았는데,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이웃을 친밀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돼. 전철을 타도 누가 막 뭘 꿈지럭거리고 신문지에 뭘 싸가지고 있으면 저 칼 아냐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내면의 황폐화, 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보지 않고 너무 외적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세련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몸의 매력과 소비 문화, 걸그룹이라는 건 뭐고, 보이그룹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춤, 몸의 매력, 그다음에 패션, 귀걸이를 비롯한 장식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상품하고 연결돼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심지어는 장년님, 뭐 결혼을 해서 30대, 40대도 마음은 애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고, 소통의 문제가 훈련이 안 되고, 쉽게 화내고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고, 표출을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고, 설득하는 방법은 모르고, 참고 좀 기다렸다가 하는 건 모르니까 결혼은 적게 하는데 이혼은 급증한다. 제가 이 말 듣고 충격이었어. 우리 한국 사회가 큰일 난 게 뭔가요? 결혼은 적게 하는데 이혼은 많이 한다. 참 이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이게 다 대중문화의 성의 상품화에 직접적으로 연예인들이 관여한 건 아니지만, 저는 간접적으로는 다 이게 관여돼 있다고 봐요. 몸의 상품화를 통해서 결국은 성의 상품화가 되는 거잖아요. 비판, 긍정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익을 찾고자 하는 비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지 안티가 돼서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은 뭐고, 나의 여가 시간은 뭐고, 나의 취미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들,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뭔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스타들에게, 또 이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또 최근 인기된 건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 이런 게 또 우리에게 신기루를,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연예인 되는 것만큼 힘든 거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연대성,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의 선후배들, 친구들, 이 연대성의 중요함을, 가치를 놓치지 않는, 아무리 세련된 현대문화의 소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내면의 주체성과 비판력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